것만 남았네. 등기법 오늘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저기 184페이지까지 184페이지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앞에 저기 총론인데 이게 여러분들 다 뭐 민법하고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184페이지까지가 이게 뭐 절차보다는 이제 주로 뭐 민법 관련해서 이제 이론 연결해서 쭉 나있기 때문에 184페이지까지가 제일 어려요. 과거에는 이제 여기가 보통 한 두 문제 정도 이제 출제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출제 안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그 등기 관련해 가지고 뭐 효력이나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첫날부터 앉아서 뭐 물권법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뭐 안 그래도 민법도 어려운데 등기법에서도 뭐 물권 어쩌고 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책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 이제 190페이지부터 가면 뭐 등기기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제 3장 가면 뭐 등기 신청 절차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거는 이제 등기 절차와 관련해서 쭉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오늘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민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민법에서 물권법 파트에서 물권법에서도 저기 등기 부분을 해요. 물권 변동하면서 186조, 187조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민법에서 강의 들으면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다 이해가 돼요. 오늘 그냥 첫날이니까 어렵다. 내일부터 안 하겠다. 그러지 말고. 근데 어차피 합격하려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2차 과목 2차를 통과를 해야 최종 합격하는 거야. 그 2차가 여러분들 뭐 공법 그렇지 뭐 등기법 그렇지 다 어려워 이게. 그래서 공법하고 등기법이 2차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잖아요. 공공의 적이에요 이게. 앞에가 공법이고 그 다음이 공시법. 공시법 중에서도 등기법 내용. 이 두 과목이 여러분들 이제 2차 과목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뭐 중개사법이라든지 뭐 세법은 그래도 좀 단락단락 나눠져 가지고 좀 그래도 공부하면 적응이 되는데 공법하고 공법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절차 들어가고 뭐 맨날 뭐 시장 군수 노다가 뭐 시도의사 노다가 그래서 그게 어렵고 공시법은 이제 등기법이 어려워요. 뭐 민법 이야기 나왔다가 또 뭐 민법에서 물권법 이야기 나왔다가 또 채권 나왔다가 뭐 저기 또 뭐 민사집행법 나왔다가 이제 뭐 상속 나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등기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두 개 과목이 여러분들 이제 2차 공부할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걸 일단 머리에 전제를 깔고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 그냥 보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이해되고 그런 과목 아니에요 이게. 한 몇 번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시험 끝나면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게 공법하고 공시법 선생님이 욕을 제일 많이 먹어요 이게. 뭐 죽일 놈 살리는 놈부터 시작해서 뭐 꼭 뭐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 뭐 공시법 때문에 떨어졌다. 근데 떨어진 건 공법하고 공시법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중개사법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중개사법이 80점 이상 맞으면 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80점 안 나오기 때문에 꼭 공법에서 뭐 공시법에서 점수가 안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중개사법이 여러분들 80점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중개사법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는 저기 원장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2차는 중개사법이 중요한 거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68페이지에 등기할 상인 권리하고 그 다음에 등기할 상인 권리 변동 해서 나와 있습니다. 등기할 상인 권리 기대인데 아까 이제 했죠. 실체법 민법에서는 물건 8개 물건 중에서 등기를 하는 물건은 대상이
자, 민법에서 이제 물건 중에서 등기할 권리는 뭐야? 여기 5개.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자, 여기 5개에다가 추가적으로 채권 중에서 임차권, 판매권, 그 다음에 권리질권, 그 다음 채권 담보권, 이게 추가된 거예요. 자, 그리고 민법에서는 여기 나 있는 물건과 관련해서 덕실 변경과 관련해서 등기를 해야 물건 변동에 뭐가 발생하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덕은 아까 취득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세권이나 또는 지역권이나 뭐 저당권 취득은 뭘 해야 되냐?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은 상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전세권 기간 만료가 되고 전세금 반환해줬다 하더라도 소멸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 말소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아까 권리주체, 권리자가 바뀌는 것, 이게 주로 이전이나 이런 거 통해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권리 내용, 뭐 전세 금액이 정액이 된다든지, 자, 이런 것도 원래는 등기를 해야 뭐가 된다는 얘기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민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등기법에서는 자, 여기 나 있는 권리와 관련해서 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등기사항 권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등기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권리와 관련해서는 등기할 수 있는 항목이 뭐냐?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과 관련해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자. 못 찾네. 어디 있을 건데. 아, 171페이지, 171페이지. 171페이지 그게 3번 있죠. 절차법상의 권리 변동의 유형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보면 첫 번째 1번 보존, 그 다음 뒤에 가시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렇게 놓죠.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 그냥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등기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존은 해당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처음 하는 등기, 즉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유권 취득했을 때 처음 하는 등기가 뭐냐?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설정은 소유권 외 권리와 관련해서 처음 하는 등기는 이거는 설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유권이 걸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권리가 있죠. 이런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부상 처음 하게 되면 이때는 등기가 어디에 들어가냐? 설정이에요.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 원래 원시 취득한 거죠. 근데 그 원시 취득한 소유권을 등기부상 처음 만들 때 하는 등기가 뭐냐? 보존 등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전이죠. 이전은 이걸 이야기해요. 권리주체가 원래 지금 민법에서는 변경에 권리주체 변경, 권리내용 변경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전은 이거야.
등기되어 있는 권리 주체가 바뀐다. 즉 이전할 때 이때 하는 등기가 이게 이전이. 그 다음에 여기 변경 아까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 즉 이거 이야기. 전세금이 정액이 됐다 아니면 기간이 연장이 됐다. 그러면 고친다 그랬죠. 그런 등기가 뭐냐? 변경 등기고.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가압류 등기라든지 가처분 등기라든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이런 등기가 처분 제한 등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해 놨다. 그럼 이거는 대상 부동산은 마음대로 처분하지 처분할 수 있는데 나중에 처분된 이후 취득한 사람이 원래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권리를 권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뭐냐? 처분 제한의 등기. 자, 그 다음에 소멸은 이거하고 같은 게. 아까 전세권 말소가 되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가 되고 반환하면 전세권 없어진다고 했죠. 여기서는 상실이에요.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이거는 소멸과 관련해서 등기하는.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등기하는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 유형은 이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는 덕실 변경이 이렇게 돼 있고 등기법에서는 덕실 변경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하냐?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들어요. 처분 제한 관련해서도 등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보다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항목이 더 많죠. 그래서 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 186조는 이런 물건과 관련해서 덕실 변경은 원래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되고 이때 등기는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해서 등기를 한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169페이지 다시 보시면 지금 이제 4번에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에서 나인데 원래 이제 186조 이거 이야기예요. 이거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번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 변동. 즉 등기를 하지 않아도 여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법에서 딱 규정되어 있어요. 상속, 그 다음 판결, 그 다음 공용징수 그리고 그 밖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뭐 할 때만 필요하냐? 처분하고자 할 때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상속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상속하고 그 다음에 공용징수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수용 그 다음에 이제 판결 그 다음에 경매. 자, 이런 원인에 의해서 취득과 관련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각각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 상속은 이거 다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민법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에게 권리 의무의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공용징수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 수용인데 자 이거 이제 공익사업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수용과 관련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수용 개시일을 기준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은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가면 하는데 형성판결입니다. 형성판결은 권리하고 의무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판결이 형성판결이에요. 그래서 판결이 이와 같은 형성판결이 있게 되면 권리 취득은 판결 확정일 기준에서 취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지금 이제 1000제곱미터 토지예요. 근데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지분 가지고 있어요. 그 지금 1000제곱미터인데 갑이 여기에 대해서 2분의 1 그리고 을이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2분의 1 어디서부터 어디겠어요?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지분 형태면 갑이나 을은 아무 때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처분을 하게 되면 자기 지분만 처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분의 1, 2분의 1인데 자 이걸 분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부분 갑, 이 부분 을 이렇게 나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 원래 1000제곱미터 전체에 대해서 다 2분의 1, 2분의 1 가지고 있던 걸 2분의 1씩 나누면 500제곱미터씩 되죠. 여기 이렇게 되면 갑은 500제곱미터 단독 소유하고 을은 단독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공동 소유가 아니죠. 근데 이게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면 별 관계 없어요. 근데 협의가 안 된다.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는 거야. 법원에다가 이걸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송해. 나누게 이렇게 나눠달라고 소송하면 법원 판사가 알아서 나눈. 꼭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판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눈 게 합리적이 않고 이렇게 나눈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이 부분은 갑, 이 부분은 을 소유해라. 이렇게 판결을 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와 같은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구 소유가 되냐. 갑의 소유가 되고 여기는 뭐야? 을의 소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협의가 아니죠. 법원 판결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판결이 확정이 되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이게 효력이 발생. 그래서 이게 판결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경매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 있는 원인과 관련해서 취득하는 거는 등기 자체를 해야 취득하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항이 정해지면 각각 소유권을 어떻게 하냐? 취득하는 거고 나중에 처분하고자 할 때만 별도의 뭐가 필요하냐?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라는 게 나타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번 상속, 그 다음에 2번 공용징수, 그 다음 3번 판결, 그 다음에 4번 경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각종 뭐 법률 규정에서 취득하는 경우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 민법에서 여러분들 다 하는 건데 등기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는 등기하지 않아도 뭐는 이루어지냐? 취득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처분할 때만 뭐가 필요하냐? 등기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 자, 그 다음 172페이지 가시면 3번 절차법상 권리변동 유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하는 유형이에요.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뒤에 가게 되면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정, 소유권 이외 권리입니다. 예요. 얘와 관련해서 처음 하는 등기가 뭐냐? 설정 등기. 보존 등기는 소유권만 대상이야. 원시 취득한 소유권을 내가 소유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 등기부를 만들 때 이때 등기가 뭐냐?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전은 이거예요. 등기부상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는 권리주체가 바뀌었다. 이때 하는 등기가 뭐냐? 이전 등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저당권 이전 등기, 뭐 전세권 이전 등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경 주로 이거예요. 등기되어 있는 내용, 전세금 또는 뭐 저당권일 때는 채권액, 그 다음에 존속기간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하는 등기가 뭐냐?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제한 등기에서 나와 있는데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72페이지 보면 뭐 그게 나와 있는 내용이 쭉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목만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기법에서 등기하는 권리 변동은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다다음 주에 가면 이게 줄기차게 나와요. 뭐 전세권 설정이다, 뭐 지상권 설정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게 쭉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형만 좀 유념하시고 얘 빼고는 다 네 글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분 제한 빼고는 네 글자로 하게 되면 그냥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인데 이걸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쪼갠 거예요. 등기할 때는. 그래서 여기 나 있는 용어 표현만 좀 눈에 익혀두면 돼요. 그래서 설정, 보존. 설정하고 보존은 다 처음 하는 등기예요. 근데 권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처음 하는 등기는 뭐냐? 보존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관련해서 처음 하는 등기는 뭐라고 부냐?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변경, 소멸은 저기고 여기 처분 제한이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쭉 내용 나인데 읽어보면 오늘 했던 내용이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제목 정도 이런 게 있다. 일단 단어가 용어가 여러분들 이제 좀 친숙해져야 나중에 이제 본 내용 들어가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3페이지 가시면 등기의 효력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웬만큼 다 한 거죠. 첫 번째 이제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등기하는 목적은 물건에 대한 득실 변경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등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가 권리 변동적 효력, 즉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대항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건을 등기했을 때가 아니고 뭘 등기했을 때? 채권. 대표적인 게 임차권. 임차권 같은 경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채권자나 채무자 간의 관계예요. 근데 등기가 돼 있으면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대항적 효력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지만 재산권에 물건하고 채권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물건하고 채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항상 뭐가 이긴다 그랬어요? 물건이 우선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건은 해당되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건이죠. 근데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물건하고 채권이 있으면 뭐가 우선하냐? 물건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채권하고 채권이 있다. 그럼 이거는 동순위로 봐요. 그래서 이게 법에서 표현할 때는 채권자는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채권은 누가 우선적으로 발생했냐, 즉 시간적 순서에 관계없이 채권 자체는 공평하게 취급하도록 돼요. 왜 그러냐면 다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자는 평등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뭐 저기 중개실무에 저기 뭐 경매나 이런 데 가면 경매가 끝나고 나서 배당을 해요. 그 배당할 때 뭐 가압류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가압류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물건이 아니고 그냥 채권이에요. 그러면 가압류권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있다. 얘네들은 나중에 배당 받아갈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액을 균해서 안분 배당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액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채권자는 평등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하고 물건이 있다. 자, 두 가지 다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물건하고 물건이 있을 때는 발생된 시간 순서에 따라 효력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물건하고 물건이 있으면 이거는 뭐 가지고 판단하냐면 권리가 발생된 시간 수에 따라 우선 여부와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토지가 있는데 여기 토지에
소유자는 갑이에요. 근데 여기 토지에 대해서 어른 전세권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병원 여기 소유자 토지를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물건 중에서 전세권하고 저당권 두 개 있죠. 그 두 개 다 성격은 채권이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물건이죠. 그러면 전세권하고 저당권 중에서 어느 게 우선하냐? 이거 판단은 뭐가 어느 게 먼저 발생했냐? 이거 가지고 판단해요. 자, 그러면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물건이지만 등기를 해야 효력을 발생하죠. 그래서 발생된 시간 순위와 관련해서 부동산 물건과 관련해서는 이건 판단은 뭘 가져가냐면 등기부상 등기된 순위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 있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순위 확정적이라는 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물건이 있을 때 이때 효력 누가 우선하냐 이거 판단할 때는 등기부상 등기가 된 순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만약 이제 얼구에 자, 이렇게 등기가 됐다. 자, 1순위로 해서 갑이 전세권, 그리고 2순위로 을이 저당권, 그리고 3순위로 병이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가장 앞선 거는 뭐란 얘기예요? 갑이고, 그 다음이 뭐야? 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경매 들어가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매 만약에 팔렸다. 그러면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이나 빌려준 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찾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1순위가 뭐냐? 전세권자가 찾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찾는 게 을이 찾고, 그 다음에 을이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도 남은 게 있다면 누가 가져냐? 병이 가져간다. 그래서 두 개 다 저당권이지만 순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야. 뭐 가지고 판단하냐? 등기된 순서. 등기된 순서가 이거예요.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하죠. 그러니까 등기 자체가 물건과 관련해서는 순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위 확정적인 효력이라는 건 물건과 관련해서는 등기가 돼야 해당될 물건의 순위가 어떻게 되냐? 정해진다니.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로 1번 일반 원칙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한 권리의 이제 순위는 다른 법률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그 등기한 순서가 앞에 여기 순위 번호 가지고 판단한다. 그 얘기. 자, 그다음에 이제 개별 등기의 이제 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주등기의 순위에서 나와 있는데 주등기는 같은 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구가 두 개 있다 그랬죠. 갑구하고 을구. 그래서 갑구에 등기가 된 건 갑구, 을구에 등기가 된 건 을구. 그래서 같은 구에 있을 때는 뭐 가지고 판단하냐면 이거 가지고 판단. 순위번호.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에 한 등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구니까 자, 다른 구니까 이제 갑구하고 을구 간에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갑구는 1순위 소유권자, 2순위 뭐 소유권에 대해서 감유 등기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때는 다 번호가 뭐 1번, 2번, 3번 나가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 가지고 판단하냐면 등기소에 접수가 된 접수 번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 번호가 여러분들 아까 196페이지 가시면 196페이지 가시면 그게 밑에 갑구해 가지고 소유권 사항 나 있죠. 그게 세 번째 칸 접수에서 나 있죠. 접수해 보면 2010년 5월 7일 제57625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97페이지 가시면 얼굴 그게 또 세 번째 칸 1번 이렇게 돼 있고 건전당 설정 2012년 10월 4일 제 뭐 7만 3천 3만 뭐 돼 있죠. 그게 제 몇 호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접수 번호예요. 접수 번호는 등기소에서 자 1년 단위로 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해서 뭐 1번부터 해가지고 접수된 순서대로 해서 쭉 부여를 하는 거예요. 접수번호.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196페이지하고 197페이지는 접수번호 꼭 안 봐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접수 연도가 다르잖아요. 접수 연도 하나는 2010년이고 하나는 2012년이니까 당연히 뭐가 앞선 거예요. 2010년이 앞서죠. 근데 같은 연도일 때는 이거 가지고 판단. 접수번호. 그래서 똑같이 2019년에 접수가 됐다. 그 이때는 뭐 가지고 판단이야? 접수번호 가지고 판단. 그래서 접수번호 가지고 판단한 거는 등기된 사항이 어디하고 어디 등기되는 걸 비교할 때냐. 갑구하고 얼구에 등기된 거와 관련해서는 접수번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그게 나 있는 내용이 일단 크네요. 자, 그래서 어디 갔냐 또. 그래서 그게 그게 일반 원칙 다음에 그다음 주등기의 순위 나 있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부기등기의 순위 나 있는데, 자 부기등기 순위 일단 아까 주등기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게 저기 부기등기라고 했죠. 부기등기는 일단 주등기 순위에 따른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다. 그럼 이거는 부기등기된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 1이 있고 1에 2가 있다. 그러면 1에 2보다 1에 1이 뭐야? 앞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말소회복 등기하고 그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순위 나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이제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뭐 말소회복 등기하고 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순위는 뒤에 이제 관련된 데서 보고, 그다음 4번 추정적 효력 나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이 일단 어렵죠. 추정력. 그래서 등기부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된 걸로 짐작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175페이지 가시면 뭐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해서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추정력이 나오는 범위인데, 자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민법이 좀 어느 정도 돼야 이해가 되는 건데, 등기 추정적 효력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176페이지 가시면 그게 5번 후등기 저지력이다 해서 나있어요. 그 후등기 저지력만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지금 이제 아파트 이제 101동 101호예요. 그 101호 전체에 대해서 지금 전세권자 갑이 전세금 1억 하고 존속기간 2년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전세금도 다 반환을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는 내용하고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뭘 해야 되냐? 전세권 소멸했으니까 해당되는 등기를 말소해야 되죠.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해야 등기와 관련된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금까지 반환했는데 말소 등기를 안 했어요. 안 된 상황에서 여기서 전세권자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자,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101호와 관련해서 등기부상으로 보게 되면 갑이 전세권자로 넣어져. 근데 만약에 갑이 있는 상황에서 전세 똑같은 그 101호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또 을이 있다. 이게 성립이 되느냐? 같은 성질의 물건은 동일 물건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건 일물의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같은 물건을 놓고 사용 수익한 사람이 똑같은 내용의 권리한 사람이 두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전세권 1번 이걸 말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요. 2번이 아니고 1번 전세권 말소를 했다. 이게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전세권자 누구다. 이렇게 해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권리 자체가 소멸했다 하더라도 대상 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으면 즉 소멸되지 않으면 같은 내용의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효력을 뭐라고 보냐. 후등기 저지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5번에 보게 되면 컨닝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가 유효하냐 무효하냐를 막론하고 관계없이 형식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건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등기는 할 수 없다. 그와 같은 효력을 뭐라고 보냐. 후등기 저지력이다. 이렇게 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 얘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게 이게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말소. 이게 말소 등기. 그리고 이걸 붉은 줄로 이렇게 꺼요. 이게 주말이에요. 옛날 한자로 하면 주말인데 요즘은 주말이라는 말을 안 쓰고 말소의 표시다 이렇게 말소가 됐다는 걸 나타내는. 자, 그러면 말소 등기는 얘하고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말소 등기겠어요? 이렇게 해놨죠. 말소라는 표현이 들어간 게 말소 등기야. 그리고 이거는 말소가 됐다는 거 그냥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들 등기부 봐서 그냥 줄거 등기 있죠. 그게 말소 등기가 아니고 그거는 말소가 됐다는 걸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소. 이게 뭐냐면 말소 등기야. 그래서 등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해야 돼? 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끝에 1번 전세권 말소. 이게 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줄 거는 그냥 말소가 됐다는 거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혼동해서 많이 틀립니다.
이걸 말소 등기로 생각하는데 이건 말소가 아니고 말소됐다는 거 나타낸 거 표시고 말소 등기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정, 보전,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그랬죠. 그 소멸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말소. 그래서 소멸과 관련해서 말소 등기할 때는 등기부상 이게 들어가는 거야 말소. 그래서 이게 말소 등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소 등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말소됐다는 거 표시하는 거고 말소자가 붙어 있는 게 말소 등기. 자, 말소됐다가 다시 회복합니다. 원위치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그거는 끝에 또 이게 붙어 있어요. 회복. 이게 회복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끝에 이거가 판단하는 게 이전이다, 변경이다, 또는 말소다, 회복이다. 등기에 꼭 끝에 이게 붙어 있어요. 그에 따라서 등기가 이전 등기냐, 보존 등기냐, 말소 등기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그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보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96페이지 보시면 그게 값고 등기 목적 보면 수익권 이전 이렇게 돼 있죠.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전. 그 다음에 197페이지 그 얼고 두 번째 칸 등기 목적 보면 건조당 설정 이렇게 돼 있죠.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설정. 그와 같은 등기가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세금이나 이런 거 정액이 되면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끝에는 뭐가 붙냐? 변경. 경정했으면 경정. 말소했으면 말소. 회복했으면 뭐야? 회복. 이게 말소 등기, 회복 등기, 변경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보전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엄한 데 가서 이런 거 찾지 말고 이건 말소됐다는 걸 그냥 뭐 해준 거냐?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시해 준 거. 말소 등기는 이게 말소자가 붙어 있어야 말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일단 건전한 상식을 위해서 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는 건 시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식을 키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한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이제 할 내용도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어디까지 어렵냐면 184페이지까지 어려운 거예요. 184페이지까지 여러분들 뭐 민법도 걸리고 뭐 여러 개 걸리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거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법 규정 절차에 따라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없지 않은데 오늘 이제 첫 시간이 등기법은 첫 시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물권법 내용이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면 쉽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 하는 경우에는 거의 외계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외계어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좀 지나면 익숙해지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다음 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